국회와 지역구에서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선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입법 활동이 이런 어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만 나면 이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국민 마음 돌보는 마당발 일꾼 박수현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9월의 마지막 주말.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는 지역민에게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백제문화제입니다. 설레는 얼굴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박수현 의원인데요. 백제의 왕도인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백제문화제. 그 자리를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이곳 백제왕궁과 부여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70회 백제문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멋진 전통 무용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백제나라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도시 부여의 명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장 및 축제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박수현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제의 정신과 향기로운 백제의 품격이 있는 문화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백제문화제에서 세계의 백제문화제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함께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국회의원님.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본분이죠. 그리고 금년 들어서 20회째를 또 맞이하게 되었죠. 중앙에서의 입법 의정 활동만큼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기에 두 가지를 잘 해내고 싶다고 말하는 네, 가급적이면 굉장히 많이 참석하려고 하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죠.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역에 내려와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입법 활동이 이런 어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만 나면 이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행사가 갖는 의미를 알기에 시간 날 때마다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시간 내 참석합니다. 그의 지역구 일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튿날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을 배경으로 자리한 한 축구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박수현 의원이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오늘 공주시 시장기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주 공주의 아주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의 또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역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대회도 축구대회지만 이런 젊은 층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아주 단합한 힘으로 열심히 우리 공주를 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축구장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시민들과 인사 나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여성 FC 화이팅! 지역 축구 동호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데. 이 정도면 우리 공주 젊은이가 다 모인 거요. 우리 가마솥 회장님들 그래 가까이. 그래. 어느 클럽이야? 금강. 우리 금강 클럽이 우리 김인수 회장님 계신가? 클럽이 어디? 백두 감독 회장. 클럽이 어디? 백제는 최근수 회장님. 장석주 회장님. 같이 들어오죠. 클럽이 어디죠? 오와. 놀랍게도 참석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는 박수현 의원. 한 번 만난 지역 주민의 이름은 꼭 기억하려 노력한답니다. 이날 대회에는 공주시 축구클럽 13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제13회 공주시장기 축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축구공 사인을 통해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남겨봅니다. 또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의 축구 발전도 도모하고 우리 축구 동호인 간의 친선도 도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회 공주시 축구대 시장님 축구대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축구 가족 여러분들이 공주의 현재이고 미래를 여는 역동력입니다. 제가 최원철 시장님 같이 축구인이라고 자신 있게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축구인인 최원철 시장님 계실 동안, 그리고 백원주 체육회장님 계실 동안 우리 공주를 아주 스포츠 마케팅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제가 국회 문체위원이 된 이 시점에 그걸 함께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제안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주말 아침 첫 일정을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축구장을 뒤로 하고 그 다음으로 향한 곳. 바로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영명고등학교, 옛 영명학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끈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이 학교를 찾아온 이유. 바로 전날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4주기였기에 추모를 위해서 시간 내서 직접 방문한 겁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께서 1914년에 이 영명학당의 전신인 명설학당에 입학을 하셔서 2학년을 수료하시고 바로 3학년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3학년으로 편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민족의식은 바로 이곳에서 형성이 됐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공주가 유관순 열사를 배출한 그런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관순 열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애착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데요. 너무 기쁘게도 제가 19대 국회의원, 2012년에서 16년까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국비 등을 확보해서 공주시를 다 내려다보던 일본식 앵산공원, 그리고 우범지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기념상이 있는 중앙공원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10년 전 유관순 열사가 걸었을 이 영명학당 교정 곳곳을 함께 걸어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전망대를 보시겠습니다. 교내에 있는 공주 역사 전망대에 올라 공주시내 풍경을 감상해 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공주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그의 지역 사랑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이 공주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1930년대까지는 조선시대 관찰사가 이 공주에 지금 있던 아주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군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와 있는데 하여튼 충청도의 이 중심이 그 당시에 요 공주였다. 예. 지역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하는 사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지어 공주의 독립운동 역사를 더 잘 알리는 겁니다. 추모를 마치고 교정을 나섭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손님. 학교에? 네. 저는 여기 방송국에서 유관순 열사 역사를 좀 찍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요? 형님 수고하세요. 네네. 근데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당연히 시민들을 다 알고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알아봐야죠. 한 번 만난 주민은 잊지 않는다. 지역 마당발의 철칙입니다. 뜻깊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공주 시내의 한 노포로 향했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고생 많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 안 하면 할게요. 엄마가 이거요 이거. 알았어요. 형님 저 왔네. 두 사람의 친근한 대화를 보니 하루 이틀 본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들어오세요. 이곳은 바로 박수현 의원의 오랜 단골 식당. 내일 오시면 옷이 안 잊어먹고 오셔. 얼마나 단골이세요? 오래됐지요. 그래요? 40년, 30년 됐어. 와. 나는 60년이 다 됐고. 그러세요? 우리 공주는 칼국수가 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집에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오려고 그래요. 양철 지붕이라 비 오는 날 이렇게 빗소리가 쫙 들리면서 이 집에는 또 공주의 그 유명한 칼국수 중에서도 비빔 칼국수가 또 특이한 집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요. 또 특히 보면 이 고추 다진 거, 요거를 칼국수에 딱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일품이에요. 몇 년 차 단골이세요 그러면? 한 40년 됐다고 봐야죠. 와. 네. 그럼 학생 때 다니시죠? 예, 그럼 학생 때도 다니고 저희 고등학교 학생 때 저희 청년기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의 그런 힘들었던 시간 또 국회의원이 되고는 또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안 와지는데 그래도 가끔 오면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제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어려운 시절 잊지 않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떤 집이에요 저에게는. 네. 의협을 떠나서 우리 아들 보는 게 너무 좋아. 진짜로.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삶아놨을까? 아니 내가 이거 전공인데 그럼 알았죠? 어떻게요? 자 얼른 수육부터 먹겠습니다. 자 얼른 빨리 먹읍시다. 서로를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 사장님의 60년 내공이 담겨있는 비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찾아와 과거의 초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는 그 한 그릇입니다. 이제 불어요. 얼른 빨리빨리. 예,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 맛이 나죠. 여기 오면. 네. 지금 옆방에서 막 얘기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실 오늘 촬영만 아니면 방마다 다니면 인사를 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40년) 동안 먹어온 언제 먹어도 익숙한 맛입니다. 예. 일만 잘하면 돼. 알았어요. 어디 가? 예. 아 시장들 얘기면. 언제 찾아가도 반겨주는 오랜 단골 식당에서 마음속까지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의정 활동에 원동력을 얻었으니 이제 또 다음 일정으로 향합니다. 오후 일정 장소는 바로 이곳.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한눈에 봐도 군데군데 벼가 쓰러져 듬성듬성한 논밭. 농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은 충남 부여의 들녘인데요. 이 충남 부여가 3년 연속 아주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3년 연속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수해 피해가 심했던 그런 농가인데요. 어떻게 그 수해를 극복하고 지금 새롭게 희망을 좀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예.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긴요. 많이지. 그래도 신경 써주시니까요. 그래도 이거 봐, 아유, 힘들긴이란 이렇게 힘들면서도 뭐가 힘들냐고. 이게 참 농심이라는 게 이렇게 착해. 착하긴요. 그래. 그러면 그때 수해 나고 뭘 심었어요, 여기다? 수해 하고서 이제 일부 복과해가지고 대추 토마토 심어놨어요 지금.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비닐하우스 농가. 당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이후 피해 복구가 잘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 때 다 잠겨서 예. 그 진짜 자식같이 길렀던 농작물을 다 걷어내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또 심은 거거든요. 예. 심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수해 이후에 폭염이 또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 이 생육의 상태가 그렇게 썩 그 아주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죠. 많이 안 좋은 상태. 예.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지금쯤은 복구가 다 됐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착잡합니다. 심어놓고 지금 다른 작업하면서 이제 이거 이제 교체하려고 지금. 당시 빗물이 약 1m까지 차올라 해당 농민의 비닐하우스 11동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려 있기에 급히 물을 퍼내고 다시 또 농작물을 심은 상황. 피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이 지금 예, 물이 찼던 거죠. 네. 그만큼 물. 와, 꽤 높은데요? 예, 이거? 높이 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길까지 마땅하니까 저기 바깥에 길하고. 거의 한 1m. 1m, 예, 1m 이상 찼죠. 배양의 공급 장치, 하우스 개폐기 등 다수의 고가 전기 설비가 고장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이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 기후 재난 시대에서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에만 해당이 되지 이 일반 농민들의 그 농작물 피해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된다고 해서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22대 국회에서 제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 대책법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법 이거를 그 발의했는데 이 재난을 입을 때까지 들어간 이 생산비 거기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게 농작물 재해 대책법 개정안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 수해 당시에는 토사 제거, 썩은 농작물 정리 등의 피해 복구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 수해가 나면 바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철거 부분이에요. 시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철거할 때는 정말로 그 토마토 썩는 냄새뿐만 아니고 땅이 질어서 움직이기가 나빠요. 근데 그 움직이기가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와서 다 철거를 해주시고 그런 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우스 농작물뿐만 아니라 벼도 폭우로 쓰러진 모습. 농민들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지역민의 절반이 농민인 도농복합도시의 국회의원. 그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제 지역구인 공주, 부여, 청양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농업이 가장 많습니다. 농업 인구가 약 40% 이상, 청양군 같은 경우는 43%에 육박하는 곳이어서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가르쳐 주셔야 제가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대변을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저의 스승이시다, 저는 그렇게 진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란 박수현 의원. 그렇기에 농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16만 원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해서 13만 원대까지 무너진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농민들은 이 떼약볕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져봐야 뭐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돼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면 한 평균 75세예요. 5년 후면 농사질 농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농촌은 무너지는 거죠. 농촌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국가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농부가 흘린 땀 그만큼은 보장되어야 할 텐데 그것조차 안 되는 실정에 안타까움만 깊어갑니다. 농촌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농민들이 땀 흘린 대가를 받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 다짐합니다. 캄캄한 새벽, 공주 종합버스 터미널. 그 앞에 택시 한 대가 서고 박수현 의원이 내립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체 어디에 가시는 걸까요? 베트남? 왔어요. 그래요. 저도 첫 차 타고 출근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가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공주에서 첫 차를 타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성남? 모란? 그럼 여기 서울 가서 지하철 타고. 존경 많이 하고 텔레비전 많이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미널에서도 시민들과의 인사는 빼놓지 않고 이어집니다. 수현 국회의원입니다. 박수. 어디 가요? 인천이고? 네네. 잘 갔다 와요. 외국 가나 보다. 잘 갔다 와요. 보통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예, 보통 6시 차인데 한 15분 전쯤 나오면 대개 이제 와서 인사도 좀 드리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약속 없이. 예. 그러니까 동네 뭐 이장님들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자기 동네에 이제 무슨 일 있고 그러면 아버님 그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을 전화로 해도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국회의원이 더 성의를 좀 가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그러니까 2012년에서 16년까지를 19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4년간 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그 4년 동안 이 고속버스 안과 이 터미널에서 만난 접수한 민원이 한 200건쯤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81건을 해결했더라고요. 보통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와 지역 두 곳의 의원실이 있죠. 그런데 박수현 의원에게는 그에 더해 고속버스라는 민원실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고 저의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이곳에서 얻는 그런 소중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그래, 잘 갔다 올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꾸준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국회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공주에서 서울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주민과 나란히 앉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날은 또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 나갈까요? 기대가 됩니다. (10월의) 어느 날 박수현 의원의 의원실에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의. 지역에서와는 달리 회의 내내 굳은 표정이 지속되는데요.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긴장감이 맴도는 걸까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빗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서 PPT로 좀 띄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지금 이제 10시에 국정감사인데 9시 반부터 사전회의가 있어요, 의원들. 사전회의하고 그래서 9시 반에 사전회의가 지금 본청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오늘 국감에 임하시는 다짐, 각오?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1년 동안 정부가 해온 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국정감사 때 저뿐만 아니라 다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일이고 또 의원들끼리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에 갑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행하는 감사인 국정감사. 오늘은 그가 속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날입니다.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성실히 감사받을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은 엄선된 질문을 통해 국정 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내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독촉 전화를 연락을 2번이나 하게 되고 3번째 연락을 했을 때 겨우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이렇게 의원실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태도, 이것이 있어도 되겠는가?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박수현 의원. 성실하고 책임있는 국감을 위해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지역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일엔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보이지만 항상 주민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는 마당발 일꾼 박수현 의원. 그의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